자, 여러 가지 방정식 세 번째 하면 되겠네. 세 번째. 첫 번째는 공통근입니다. 공통근. 그래서 첫 번째 공통근. 공통근이 뭐예요?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 근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이 공통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저는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x 빼기 2, x 빼기 3이라고 잡아볼게. x 빼기 2, x 빼기 4라고 잡아볼게. 그럼 두 개를 빼볼게요. 두 개를 빼면 공통근이 있지 지금? 공통근이 있으니까 두 개를 빼면 x 빼기 2로 묶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 빼기 3 빼기 x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면 지워져. 그럼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x 빼기 2랑 1이 나와.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 빼기 2를 공통근이라고 표현할 거고, 얘가 공통근이고, 그치? 옆에 있는 1을 내가 숫자라고 표현할 겁니다. 숫자. 이 숫자.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만약 두 개 그래프가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x 빼기 4가 아니라 x 빼기 3이었으면 이 숫자는 뭐가 될 거냐면 0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0을 가리킬 때의 의미는 두 개의 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식이 완전히 일치하면 공통근이 몇 개예요? 그러면 두 개겠지, 당연히 2차니까. 그치? 그럼 그러면 얘를 이제 변형시켜서 빼볼게. 어떻게 빼냐면 x 빼기 2에서 x 빼기 3에서 2에 x 빼기 2, x 빼기 4로 빼볼게. 그러면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공통근이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공통근은 똑같이 있어요. 공통근은 똑같이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공통근으로 묶어서 빼볼게. 그러면 x 빼기 3에 빼기 2x에 더하기 4가 돼서 정리하면 x 빼기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돼. 그러면 물음표 상태가 돼. 그럼 물음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x 빼기 2가 공통근인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 x 빼기 2가 공통근인지를 아는 거지, 실제로 공통근을 가지는 무슨 함수? fx하고 gx가 공통근을 가지는데 뺐을 때 인수가 두 개 나오면 두 개 중에 누가 공통근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통근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최고차항의 차수하고 개수를 일치시켜서 빼면 공통근이 명확하게 드러나. 공통근과 숫자로 드러나.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가볍게 볼게.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0이 아니다라는 걸 뜻해. 왜냐면 숫자가 0이면 두 식이 일치가 되거든. 그치? 숫자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적어볼게. x제곱에 더하기 얼마? 3ax 더하기 8은 0이고, 밑에 x제곱에 더하기 1에 이거 x 빠졌네요. x 더하기 2a 더하기 6은 0이고, 빼면 사라지지. 그러면 a 빼기 1에 얼마? x에 더하기 8 빼기 2a 빼기 6은 0. 다시 정리할게. a 빼기 1에 x에 빼기 2a에 더하기 2는 0이니까 묶이겠네. a 빼기 1에 x에 빼기 2로 묶으면 a 빼기 1. 그럼 얼마? x 빼기 2랑 a 빼기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구조야. 어떤 구조인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x 빼기 2가 공통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a 빼기 1은요. 얘는 0이 아닌 숫자야. 얘 a 빼기 1이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의 식이 일치하게 돼. 같은 식은 아니거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a는 뭐가 아니어야 한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a는 1이 아니고 얼마여야 되니까?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4 더하기 6a 더하기 8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다시 얘기할게. 네. 거기 x가 빠졌어요. x 추가해 주세요.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공통근을 가지는 두 식을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차수를 맞춰서 빼면 어떤 구조로 나온다? 공통근과 숫자라는 구조로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0일 때는 두 식이 일치해서 공통근이 하나가 아닌 거야. 숫자가 0이 아니면 그거는 일치하지 않는 거여서
공통근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공통근이 오직 한 개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넘겨볼게요. 3번을 한번 볼게. 그러면 3번식에서 두 다항식이 뭐를 가진대요? 공통의 인수를 가진다고 하거든? 근데 이게 아까 그 문항이야. 왜 그 문항이에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는 똑같아. 2차, 2차 똑같은데 개수가 똑같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뺀다고 공통인수가 나오질 않아. 어떻게 빼야 돼요? 2배 해서 빼야 돼. 2배 해서 뺄게. 4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4에서 바로 뺄게요. 빼기 4x 제곱 더하기 8x 빼기 a를 해야 돼. 그러면 4x 제곱, 4x 제곱 사라질 거고, 그쵸? 는 0으로 놔도 돼. 왜 는 0으로 놔도 괜찮아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아니라 공통근으로 잡을 거거든. fx가 0이 되는 애, gx가 0이 되는 어떤 공통의 x가 있다라고 쳐서 두 개를 빼면 당연히 0 빼기 0이니까 0이 나와야겠지? 그러면 x끼리 묶으면 2a로 묶으면 어떻게 되고, x 더하기 2로 묶어야죠. 2로 묶으면 얼마? a 더하기 4의 x가 되고, 그치? 그냥 a 더하기 4의 x,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로 묶으면 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4로 다시 정리하면 2x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정체가 드러나? a 더하기 4가 숫자고 2x 빼기 1이 공통근입니다. 공통근. 공통근이면서 공통인수겠지. 공통근. 얘는 숫자.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한 거는 숫자가 0이 아니어야 돼. 왜? 1차식의 공통인수를 가진다는 게 그 뜻이야. 만약 숫자가 0이면 예를 들어 그럼 직접 집어넣어 볼게. a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이거 일치하는 거거든. 일치하니까 공통인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죠. 실제로 넣어볼게. 2x제곱 빼기 4x 빼기 2가 돼서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되고, 건너편은 빼기 4니까 4로 묶으면 x제곱, 이거 뭐야? a가 마이너스 4? 네, x제곱 빼기 얼마? 2x 빼기 얼마? 1. 똑같죠?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야? 식이 일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공통근을 두 개 가지지. 어떻게?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 0.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그래서 숫자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두 개가 일치한다. 최고차항의 개수는 똑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공통근 두 개 갖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자, 넘깁시다. 안푼 문항은 그 문항 푸는 그냥 연습 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면 돼요. 5번 가볼게요. 5번. 두 근이 정수가 된대요. 여기는 약간 기교적인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계급체계가 있죠. 어떻게? xy가 0. 얘가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xy가 얼마? 2.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얼마? 0. x 더하기 y는 얼마? 2. 그러면 얘가 베스트. 얘는 아무 조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자체로 문제가 풀린 거야. 인수분해가 되고 오른쪽이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야. 예를 들어서 a 빼기 1, a 더하기 2가 0이라고 치면 a는 1 아니면 a는 마이너스 2겠지. 그지? 얘가 베스트. 근데 위에는 얘기가 달라. 위에는 어떻게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얘는 그냥은 못 풀어요. 얘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정수 조건이 있으면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얘기가 또 달라. 정수 조건으로도 못 풀어. 왜냐면 정수끼리 더해서 0 되는 거 무한대거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어떤 조건까지 추가돼야 되냐면 자연수 조건까지 추가가 돼야 돼. 그러면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인수분해가 되고 오른쪽은 어떤 경우? 숫자인 경우. 인수분해가 되고 오른쪽은 숫자인 경우. 그러면 5번 조건을 내가 다시 적어볼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m. 알파 베타는 m 빼기 6. 가장 전형적인 구조죠. 두 개를 더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 이거 지워지니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럼 묶어.
알파로 묶으면 베타 더하기 1이거든. 그러면 베타가 하나 남는데 베타에다가 강제로 더하기 1을 만들어. 그래서 묶어.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1 곱하기야. 그쵸? 만약 2베타였으면 2 곱해 줬겠지. 그 다음에 원래 없는 거를 다시 빼. 그러면 실제로 곱했을 때 더하기 1은 원래 없었거든. 빼기 1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넘겨. 그래서 정리할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1 얼마? 베타 더하기 1은 얼마? 7.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그냥 이름이기 때문에 1 곱하기 7이나 7 곱하기 1이나 똑같아. 할 필요 없어. 잘못. 7이요. 마이너스 5예요? 네, 마이너스 5.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5, 1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알파, 베타가 이름이어서 두 근이 2하고 3이라고 하는 거나 두 근이 3과 2라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 알파가 2이고 베타가 3. 똑같다는 얘기야. 알파가 2이고 베타가 3이거나 알파가 3이고 베타가 2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5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5랑 1은 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거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건 해야지. 마이너스 1과 누구는? 5는 해야지.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1은 역시 같은 논리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순서쌍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겠죠. 2개. 그래서 끝까지 가면 1하고 마이너스 5죠. 예를 들어서 알파는 얼마일 거고 0일 거고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6일 거고. 그러면 2개 더한 게 얼마니까? 마이너스 m이니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일 거고 베타는 얼마? 4. 2개 더한 게 마이너스 m이니까 n값 각각 나오겠지. 그치? 적어두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다 기교적인 것들입니다. 외워야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통근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정수근을 가질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그래서 끝까지 답을 내. 그 다음에 6번을 천천히 가볼게. 천천히. 여러분은 그래도 시험이 빨리 끝났는데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도 있어서 네. 우리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언제 봐요? 지금 우리 부등식 5개 했거든. 부등식 몇 개? 부등식 5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지금 2번 오늘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근데 5번까지 있더라고요. 5번까지 하고 시험을 볼 겁니다. 3, 4, 5겠네. 3, 4, 5. 그죠? 여러 가지 방정식 3, 4, 5. 그러면 시험은 부등식 5개랑 여러 가지 방정식 5개가 주 아마 뭐일 거고 시험이겠지? 뒤에 오는 애들이 좀 빠듯하긴 하겠네요. 그죠? 됐나요? 네. 자, 유리수 가볼게요. 유리수. 자, 기린이가 말해봐 주세요. 2차 방정식인데 mx 제곱에 더하기 6x 더하기 n인데 근이 유리수래. 그러면 유리수하고 관련 있는 근의 성질이 뭐가 있죠? 이 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 어떻게 구해요? 뭐로 구하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적어볼게. 마이너스 2a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야. 근데 여기서 a, b, c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 유리수야. 그러면 근이 유리수가 되려면 어디만 유리수가 되면 되지? 루트 안에가. 그럼 루트 안에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무슨 수가 돼야죠? 오케이, 제곱수. 그러면 이 문제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제곱수란 얘기야. 근이 유리수란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판별식이 뭔데? 짝수 공식 그대로 쓸게. 6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3이고 3 제곱하면 9니까 9 빼기 mn이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 그럼 여기까지 오면
9 빼기 mn이 제곱수가 되려면 결국 m 곱하기 n이 뭐여야 돼? 이게 무슨 수여야 되죠? 당연히 정수지. 그러면 시작은 뭐로 했지만, 시작은 유리수라고 시작을 했지만 알고 보면 어떤 구조야? 아까 초록색 구조지. 두 개의 곱이 뭐가 되는 경우? 두 개의 곱이 정수가 되는 경우. 그쵸? 그러면 제곱 9보다 작은 제곱수를 골라봅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카운팅하면 돼. 그냥 이제부터는 9보다 작은 제곱수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4도 있고, 그 다음에 1 있고, 그 다음에 9는 안 돼. mn이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은 가능해.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n이 뭐거나 5거나 mn이 뭐거나 1이거나 mn이 뭐가 되는 경우? 미안, 1이 아니겠죠? mn이 뭐? 8, mn이 뭐? 9가 되는 순서쌍을 다 구하면 됩니다. 자, 순서쌍 개수 하나하나 카운팅해서 구해보세요. 그래서 첫 시작만 유리수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오타가 많이 났네, 그죠? 자, 7번도 가볼게.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정수라는 거 나오는 순간 정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토대가 있다라는 얘기지. 중근을 가지니까 그냥 판별식 쓸게요. 짝수 공식 쓸게. a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ab 더하기 4a 더하기 3b 빼기 1은 얼마? 0. 그러면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얘 얼마야? 빼기 얼마? 빼기 ab, 그쵸? 더하기 얼마? 4a 더하기 3b 빼기 1은 얼마? 0. 식 이거 맞아? a 더하기, 그쵸? 어쩐지 이상한. 네, 여기서 누구 있어야죠? a 더하기 b의 제곱도 빠져야지, 그치? 다시 할게. a 더하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에서 빼기 얼마?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b 빼기 4a 더하기 4a 더하기 3b 빼기 1은 0. 이제 진짜 갑시다. 그럼 b제곱 a제곱 b제곱 4ab, 이거 빼기 2ab고 빼기 2ab니까 4ab고 빼기 몇 ab? 3ab. 4a 더하기 몇 b? 3b 빼기 1은 0.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네요 또, 그쵸?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갖고 묶을게. 그럼 어떻게 돼? 3ab에 빼기 4a 빼기 3b 더하기 1은 0이고, 아까 했던 행동 그대로 할게요.
묶으면 A로 묶으면 얼마? 3B 빼기 얼마? 4가 될 거고 묶이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똑같은 걸 적어줘. 똑같은 걸 적어줘. 똑같은 거 뭔데요? 3B 빼기 4를 무조건 적어. 무조건.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거거든. 그런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만 갖다 맞춰. 빼기 1이겠지. 1을 생략할게. 그래서 빼기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새로운 애가 생겨나. 빼기가 곱해지면서 빼기하고 요 빼기 4가 곱해지면서 더하기 4가 생겨나는데 원래 없던 애니까 빼기 4 더하기 1은 0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3B 빼기 4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묶으니까 결국 A 빼기 1에 인수분해 할게. 3B 빼기 4는 어떻게 돼요? 넘기면 3 이렇게 되겠지. 얘는 바꿔줘야 돼. 얘는 바꿔줘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하고 3 하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3일 때랑 얘가 3일 때가 달라.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개 다 해줘야 돼요. 4개 다 해줘서 정수 A, B 정수가 나온 애를 골라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만 해볼게. A는 얼마고? 2고 3B 빼기 4는 얼마고? 3이고 탈락. B 정수 아니죠? 고르시면 돼요. 고른 사람은 밑에 것도 8번도 풀어보고 있어주세요. 자, 밑에 거 한번 가볼게. 자연수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자연수나 정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를 한다? 무조건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 근데 첫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난관이 뭔데요? 내가 x를 묶었을 때 y 빼기 x까지는 됐어. 근데 뒤에 남는 애가 y 빼기 x를 적었는데 물음표가 생겨. 숫자가 남아야 되거든? 근데 뒤에 x가 더 없어.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y를 처음에는 내가 누구랑 묶었죠? 마이너스 x제곱이랑 묶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x가 남는데 x를 조작해서는 숫자가 남는 구조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걸로 가. y랑 묶어볼게. 그러면 y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돼. 그럼 이제 보여. 그러면 여기 뒤에를 어떻게? x제곱 빼기 4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면 x제곱 빼기 4 안에 누가 숨어 있으니까 x 더하기 2, x 빼기 2가 숨어 있을 거거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를 갖다 맞추고 그러면 더하기 4가 없으니까 빼주고 원래 있던 빼기 5는 다시 남기고.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연수, 정수 조건을 보는 순간 얘는 어차피 무조건 인수분해 쪽으로 접근할 거니까 어떻게든지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시행착오를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xy랑 x제곱을 묶었을 때는 안 나오니까 xy랑 2y를 묶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일 거고
x 더하기 2, x 빼기 2겠죠? 그러면 x 빼기 2로 묶을게. 숫자는 상관없어. 넘기면 돼. x 빼기 2로 묶으면 x 빼기 2에 x 더하기 y 빼기 y에서 빼기 x 빼기 2가 될 거고 그게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하고 얼마? 1하고 9. 그 다음에 얼마? 3하고 3. 그 다음에 9하고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역시 어떤 거? 최대값을 고르면 돼. 근데 포인트는 그거야.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그 정수나 자연수 조건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인수분해 곱하기 숫자. 인수분해 된 결과가 숫자. 문자가 남으면 안 돼. 숫자가 남아야 돼.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작해줘도 상관없거든. 요번에 1학년 형아들은 공부 좀 하나요? 해야지 너희는. 네, 해야지. 됐어요? 자, 두 정수 갈게. 9번 갈게요, 9번. 9번에서 하나, 이것도 오타 있네요. 내가 타이핑 치느라고 그래. x제곱이 아니라 x세제곱입니다. 고칠게요. x세제곱. 9번에서. 자, 그러면 얘가 세 정수를 근으로 간대. 다시 적어볼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에 더하기 bx 빼기 얼마? 3a는 0인데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정수? a가 근이래. a를 포함한 몇 개의 근을 갖는다?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자, 얘를 해석해 봅시다. 자, 서영아, 내가 정수라는 말 나오는 순간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지금 우리 계속 정수, 자연수 조건을 뭐로 풀어내지? 인수분해. 자, 그러면 A를 포함한 세 정수근인데 저기서 그러니까 곱셈 구조가 있는 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를 포함한 세 정수근이니까 A 집어넣으면 0 되겠네 하지 말란 얘기야. A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야 이거 곱셈 구조 나오나요? 아니지. 물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하잖아. 자, A를 포함한 세 정수근이거든. 더 좋은 애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3차에서. 이거 3차잖아. 조립제법. 근데 조립제법 먹혀 안 먹혀? 문자가 두 개여서 안 먹히죠? 조립제법이 안 먹히는 3차는 우리 풀지 않는다라고 했지? 3차 방정식 안 풀어. 우리 4차도 안 풀고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도. 뭐 한다고 했죠? 근과? 그러면 어떤 조건을 보면 되죠? 세근의 뭐? 세근의 합? 두 개곱? 몇 개곱? 그러면 몇 A지? 결정적인 단서네. 얘가 세 개의 근의 곱인데, 그쵸? A를 포함한 세 정수근이니까 A가 정수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는 결국 뭐하고 뭐란 얘기야? 1하고 3? 그러면 또 똑같은 구조지. 그냥 똑같은 구조만 계속 반복합니다. 정수근 구조는. 그러면 세 근은 결국 뭐하고 뭐가 돼? 1하고 3하고 A고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 누가 감마인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1, 3, A거나 아니면 그렇지. A거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해볼게. 1, 3A라고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똑같이 알 수 있어. 세근의 합.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얼마죠? 뭐가 돼? 마이너스 A지.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B도 가볼게.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1 한 것이 B가 나와야 돼.
그러면 3 더하기 4a가 얼마인데? b인데 b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였지? 그러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5지.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라 문제에서 밑에는 어떤 식이 있다라고 했죠? 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빼기 2ax 빼기 2ab는 0이 무슨 글을 가진다고 했는데? 무슨 글을 가진다라고 했지? 정수근을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구한 a하고 b를 직접 여기다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실제 누구도 정수근이 몇 개만 나와야 돼, 얘도. 한 개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나오면 걔가 답이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로 가야죠. 그치?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만 확인해 보세요. 답이 나오든 답이 나오지 않든. 빨리 계산 빠른 사람은 알아서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과제를 일일이 다 이렇게 확인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못하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안 했는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꿀이 아니에요. 그죠? 네. 무조건 밀린 과제를 철저하게 꼭 다 하세요. 그죠? 내가 설사 다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정석 7번 보세요. 나도 7번 봤어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쌤 풀고 RPM 풀고 뭐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7번 보는 거. 네. 반복해서 7번 보는 거. 확인만 해볼게. a에다 마이너스 2, 첫 번째 케이스 x세제곱에 빼기 5x제곱에 더하기 4x에 이거 두 개 곱하면 10인데 빼기 20은 얼마? 0. 이거 인수분해 되나? 1 빼기 5, 4 마이너스 20. 2 되나? 2, 1은 2. 마이너스 3. 안 되네. 마이너스 2 되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14 안 되네. 4 되나요? 4 혹시? 4나 5가 되나? 5, 1은 5. 5 되네. 그쵸? 0, 0, 4, 20. 5가 되는구나. 그럼 얘가 답이네. 그쵸? 왜? 인수분해 했더니 x 빼기 5랑 x제곱 더하기 4잖아. 더 이상 정수근 없잖아. 그러면 운 좋게 얘가 첫 번째 1, 3a가 답이었네.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확인은 해봐야지 그래도. 정수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오지 않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10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다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식을 뭘 통해서 뽑아낼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방금 했던 방법이 안 먹혀요. 방금 했던 방법이 왜 안 먹혀요? 그러면 아까는 세 근이 자연수였으니까 세 근의 곱을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한 근이 자연수래. 나머지 근은 몰라. 근데 더 결정적인 단서를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P 뭐라고 줬죠? 그러면 수학에서 나오는, 그죠?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소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인수분해 했을 때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돼. 인수분해 했을 때 P는. 그럼 그 말은 자연수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봐봐. 알파 세제곱 더하기 n 알파 제곱 더하기 n 빼기 5의 얼마?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p 이렇게 적어버릴게. 알파가 자연수근인데, 그치? 근데 오른쪽이 결정적인 단서야. 오른쪽이 뭔데요? 그러면 알파 묶을게. 알파 묶으면 알파 제곱에, 그치? 더하기 n 알파에 더하기 n 빼기 5야. 얘가 마이너스 p래. 자, p가
몇 개로 인수분해가 됐죠?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지. 그러면 P는 아까 말했듯이 뭐 아니면 인수분해 되면 뭐랑 뭐밖에 안 돼?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되지. 그럼 그 얘기는 알파가 1이든지 아니면 알파 제곱 더하기 n알파 더하기 n 빼기 5가 뭐든지 1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1도 안 돼.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가능성은 이제 P가 소수라는 것 때문에 얘가 1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P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P고 얘가 뭐인 거? 1인 거 두 가지밖에 없어.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대입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해서 실제 집어넣었을 때 자, 말이 안 되는 애, 모순이 나오는 애를 직접 찾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돼.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 알파에다 직접 1을 집어넣어보고 그랬을 때 옆에 애가 마이너스 P가 나올 수 있는지를 봐. 알파에다 마이너스 P를 집어넣고 옆에 애가 1이 나올 수 있는지를 봐. 알파에다 잘못 집어넣었네. 알파에다 뭐 집어넣어야죠? P 집어넣어야지. 자연수밖에 안 되니까 미안. P일 때 얼마? 그러면 알파에다 P를 넣어볼게. 그럼 P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P 제곱 더하기 NP에 더하기 얼마? n 빼기 5는 얼마예요? 0이지. 그러면 넘겨서 정리합시다. 는 얼마죠? n이 아니라 얼마죠? 이거 말 되나요? 안 되나요? p 무슨 수라고 했죠? 소수. 제일 작은 소수가 얼마지? n 무슨 수죠? 자연수. 그러면 p제곱 더하기 np 더하기 n이 5가 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네요. 모순이네요. 탈락. 그럼 얘가 답이네. 그치? 그럼 알파에다 1 집어넣고 다시 갈게. 그럼 알파에다 1 집어넣고 다시 진행하면 1 더하기 n 더하기 n 빼기 5가 얼마? 마이너스 p네. 그러면 2n 더하기 1이 얼마죠? 5 빼기 얼마지? p죠.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져. 자, 다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적었던 걸로 다시 와봐. 무슨 말이냐면, xy는 0. 봐봐. xy는 2. x 더하기 y는 0. x 더하기 y는 2. 내가 이렇게 4개의 식을 적었었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맨 밑에가 베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풀 수 있다? 근데 맨 위에 두 개는 어떤 조건까지 가야 되죠? 무슨 조건? 오케이.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소수고 N이 자연수니까 N과 P가 자연수라는 것 때문에 곱셈 구조가 아니어도 덧셈을 풀어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 P는 아까 말했듯이 2, 3, 5, 7, 점점 7 안 돼요. 5도 안 돼요. 3은 되나요? 자연수니까 3이 돼? 안 되죠, 3도. 왜? 얘가 3이 되는 순간 2인데 그러면 2n 더하기 1이 2가 나와야 되잖아. 유일한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어.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푸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정수근이랑 자연수, 정수 조건이랑 자연수 조건인데 정수, 자연수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조건은 인수분해하고 숫자. 근데 자연수는 어떤 구조까지? 덧셈 구조까지도 풀어낼 수가 있어.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P는 얼마가 돼야 되고 P는 얼마?
2, 그 다음에 n은 얼마? 1. 네, 대입하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자, 아까랑 또 달라. 아까랑 왜 다르죠?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승우야, 아까랑 비교해서 조건이 뭐가 다르죠? 10번 문제랑 비교하면 돼. 10번과 11번. P인 거는 공통점인데 주어진 전제 조건이 어떻게 다르죠? 그쵸?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아까 같은 풀이가 또 안 통하는 거야. 아까는 자연수니까 근을 집어넣을 수 있었고 걔를 인수분해해서 P니까 1과 무언가로 잡을 수가 있었잖아. 근데 얘는 또 그게 안 돼.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이거 몇 차 방정식인데? 이 조립조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적어볼게. 그러면 자연수 n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할게. 알파가 뭔데요? 몰라. 알파 더하기, 자, a 더하기 루트 2i 더하기 a 빼기 루트 2i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몇 a는? 2a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n. 그치? 그럼 이제 알게 돼. 왜? a가 정수였거든? 그러면 얘 2a도 당연히 뭐고? 정수고, 이쪽도 뭐고? 정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파도 무슨 근을 가져? 정수근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좀 냅둬. 맨 마지막 걸로 갈게. 맨 마지막 거 가면 어떻게 되지? 알파 곱하기. 이제 정수인 걸 알았으니까 마지막 조건을 이용할 수가 있게 돼. 알파 곱하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빼기 얼마? 2 한 것이 얼마지? p지. 응? 더하기 2. 그렇지. 얘가 얼마? p지. 근데 p는 아까 말했듯이 뭐하고 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돼. 자, 계속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아직 근과 계수의 관계 내가 일부러 안 쓴 거 하나 더 있어. 누구 안 썼죠? 몇 개짜리 곱? 두 개 곱도 안 썼지. 거기도 자연수가 무언가가 나와야지. 알파가 정수지 자연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로는 해결 안 돼? 아, 근데 알파 자연수밖에 안 되긴 하네. 알파 여기서 특정되는 거 보이나요? 뭐로 특정되죠? 얘는 얼마지? P. 그 다음에 쓰지 않은 근과 계수의 관계 한 번 더 적어볼게. 그러면 알파 그냥 1로 둘게. 1 곱하기 얼마? a 더하기 루트 2i.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얼마? a 빼기 루트 2i.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해서 두 개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n 제곱. 그러면 지우면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무슨 제곱? n 제곱. a가 아니나 몇 a죠?
아까 알파에 뭐 들어갔지? 알파에 뭐 들어갔어, 여기? 1 들어갔지? 그러면 다시 2a 더하기 1은 얼마? 자, 구조를 보세요. 모르는 문자 몇 개? A, N, P 몇 개죠? 3개. 식도 몇 개? 그럼 이제 그것만 결정하면 돼. 내가 어떤 문자로 통일할 것인가. 다 A로 바꾸든, 다 P로 바꾸든, 다 N으로 바꾸든. 3개 중에 뭐로 바꿀지만 고민해서 갖다 집어넣읍시다. 다 N으로 바꾸는 게 일단 편할 것 같네, 그죠? 그치? 아니, A로 바꿔버리자, 그쵸? 옆에 있는 N제곱을, 요 N제곱 대신에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 2A 더하기 1을 제곱해서 갖다 집어넣어서 A를 누구만 뽑아내? 정수만 뽑아내면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는 주르륵 다 해결이겠네, 그죠? 구조를 잘 봐야 돼. 정수, 자연수 조건을 가지고 뭘 써서 잡아낼 건가?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땐 덧셈도 가능하고 정수 조건만 있을 때는 곱셈 구조로만 뽑아내야 돼. 네, 다녀오세요. 달력 없죠, 그죠? 오늘이 7월 며칠이지? 7일. 7일. 마지막 시험 끝나는 애들이 7월 10일 날 끝나거든? 7월 10일 날 끝나니까 그래도 2주는 시험 기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네, 걔네는 오자마자 바로 시험이면 그거니까, 네. 7월 셋째 주에 볼게요. 셋째 주에. 시험 범위는 부등식이랑 여러 가지 방정식. 네. 자, 13번 시도해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조건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를 봐. 12번? 12번. 네, 똑같아. 근데 13번 하자. 네, 13번이 더 숫자가 크네. 100. 12번은 쌍둥이, 숫자만 달라지는 쌍둥이 문제여서 그냥 13번을 할게. 자, 정수라는 조건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가만히 잘 보세요. ax 세제곱에 더하기 3bx 제곱에 빼기 얼마? 9bx에 빼기 20. 문자가 두 개라 뭐는 조립제법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조립제법이 먹히지 않으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죠? 뭐와 근과? 그러면 세 조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애가 누굴까? 세개 곱. 그쵸? 세 개 곱이 공교롭게도 딱 A로 나눠지면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적을게. 그게 뭐로 떨어지지? 그치? 27. 혹시 이거 조립제법 먹히나? 그러면? 조립제법 될 것 같네? 그쵸? 왜 3 집어넣으면 조립제법이 먹히네? 그러면 조립제법 먹히는 거 하고 갑시다. 어떻게? A랑 3B랑 마이너스 9B랑 마이너스 27A인데 3 집어넣으면 A에 얼마? 3A. 그러면 3A 더하기 몇 B? 3B. 그러면 9A 더하기 9B. 그러면 9A가 나오고 곱하면 27A. 0 나오네. 그치? 그럼 다시 적을게. 세 개 중에 하나는 뭐인 걸 알아냈어? 3인 걸 알아냈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곱은 9네. 그죠? 그러면 적어볼게. x 빼기 얼마? 3에 자 ax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b의 x에 더하기 9a.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라고 했거든. 서로 다른 세 정수근. 그럼 이제
3차를 버리고 2차에서 다시 들어갑시다. 여기서.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99,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빼기 얼마? a분의 몇 b? 3b가 돼야지. 자, 근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야. 나눗셈은 뭐랑 똑같아? 나눗셈은 곱셈이랑 똑같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3b랑 a도 얘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잖아. 정수잖아.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지. 그죠? 그러면 3b는 a니까 그럼 내가 정수 k라고 잠시만 세팅해 볼게. 그럼 a분의 3b는 뭐가 되면? k가 되면 3b는 얼마가 돼요? ak지. 얘도 무슨 수? 정수지.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순서상이거든. a의 절대값도 b의 절대값도 100보다 같거나 작은데, 그치? 그 방법은 일단 안 할 겁니다. 어떤 건 안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이거는 일단 뺄게. 그거는 너무 노가다야. 그쵸? 지름길을 찾아보세요. 지름길. 뭔가 계산 뭐 잘못 적은 거 없지? 맞죠? 아니네. 지름길이 없네요. 미안하네요. 지름길이 없어요. 적어야겠네. 그대로 가볼게. 그쵸? 적어야겠네.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알파하고 베타가 곱해서 뭐가 되니까 굳이. 근데 지름길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맨 문제 조건으로 가보세요. 정수근인데 어떤 정수근이지? 서로 다른. 3, 3은 안 돼. 누구도 막혀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막혀. 그러면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아? 2개밖에 안 남아. 누가 1, 9, 9, 1은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치? 1이나 9나 9나 1이나 뭐가 달라? 1, 9하고 누구만 남아 이제?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1, 9 해볼게. 그죠? 첫 번째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가 그 두 근이 1하고 9라고 잡으면 자 10은 마이너스 3 빼기 a분의 몇 b? 3b.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3b는 얼마죠? 1분의 얼마? 13.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 3b는 마이너스 몇 a? 13a지.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순서상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대입을 할게. 여기다 대입을 할게. 여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b가 아무리 커도 뭘 넘지 못해? 100을 넘지 못하잖아. 절대값이. 그럼 내가 a에다 뭐 집어넣으면? a에다 1 집어넣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그러면 13이랑 3이 서로 소기 때문에 어떤 효과,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a는 반드시 3의 배수여야 돼. 13이 3을 안 갖고 있거든. 13이 3을 갖고 있지 않은데 오른쪽이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13 곱하기 a가 3의 배수가 되려면 a는 뭐의 배수밖에 되지 않는다? a는 3의 배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봐. a가 3이라고 치면 a가 3이라고 치면 b는 얼마? 마이너스 13이 되겠지. a가 6이라고 치면 b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26이 되겠죠. a가 9라고 치면 b는 얼마? 마이너스 39.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커지다 보면 금방 커져서 b가 뭐를 넘어가게 돼? 100을 뭐 하게 돼? 넘어가게 되겠지. 그럼 100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3의 배수 중에서 어디까지 가면 되죠? 13의 배수 중에서 13 곱하기 얼마? 9 하면은 117 넘어가잖아. 8 해도 104, 7까지만 가능하네. 그치? b는 얼마? 마이너스 13 곱하기 어디까지만 가능해?
7. 그러면 여기서 몇 쌍이 나온다는 얘기죠? 7개.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뭐가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7 곱하기 2가 몇 개야? 최종적으로 몇 개? 1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다시 또 해.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하고 뭐일 때? 마이너스 1과 누구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는? 그러면 A분의 얼마는? 그러면 몇 A는? 3B는 몇 A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A는 역시 뭐의 배수여야 되지? 3의 배수. 그럼 마찬가지로 뭘 넘지 않는 개수를 카운팅해? 100을 넘지 않는 개수를 카운팅할게. 그러면 A에다 뭐가 들어가면? A는 3의 배수니까 A가 3이 들어가면 B는 얼마? 3 곱하기 얼마? 7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3, 7에 얼마? 21. A가 6이 들어가면 B는 얼마? 42니까 얼마? A에 6이 들어가는 거잖아. A가 뭐의 배수? A가 3의 배수. 잘못 적었네. A가 3의 배수면 B가 얼마? 7. B가 얼마? 14. 그러면 얘 어디까지 가능해요? 7 곱하기 어디까지?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할 수 있으니까? 바뀔 수 있으니까 14 곱하기 2는 얼마? 28. 그러면 14랑 28 더하면 수소쌍 개수는 몇 개예요? 42. 완전 유명해서 외워도 되는 문항입니다. 그죠? 지금 이 문항을 12번 똑같은 문항인데 숫자가 더 작아. 지금 직접 바로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은 구조로. 칠판 그대로 내버려 둘게. 12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나 계산 틀릴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칠판을 보면서 그냥 쌍둥이 문제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대로. 네. 괜찮으니까 막히는 사람은 부르세요. 도와줄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포인트는 결국 정수 자연수 조건은 곱셈 구조로 푼다는 얘기야. 곱셈 구조의 그냥 다양한 변형입니다.
된 사람은 다음 거 시도해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14번. 14번은 어려운 거네. 그쵸? 서로 옆에 도와주세요. 그죠? 자, 요 14번은 우리가 순환식 구조라고 부르는 애들입니다. 순환식 구조. 그러면 순환식 구조가 뭐예요? 그러면 빙글빙글 돌아가요. B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그쵸? C 다음에 다시 누가 나오고 A, B, C, A가 리사이클 그 재활용 마크처럼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A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조를 순환식 구조라고 해. 근데 이 순환식 구조가 방정식이 풀리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변변 더하거나 곱했을 때 풀려야 돼. 여러분이 본 가장 유명한 순환식은 이걸 겁니다. x 더하기 y가 2, y 더하기 z가 3. 내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z 더하기 x가 얼마? 5. 그냥 아무거나 하나 만든다라고 쳤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마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뭐 했을 거예요? 더했겠지. 그래서 2에 얼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니까 5이다 뭐 이렇게 풀었겠죠. 그치? 그러면 요 구조로 다시 돌아가 볼게. 얘가 순환식 구조야. B, A, C, B, A, C 순환식 구조인데, 그러면 더해볼게. 근데 더해도 별거 없어. A 더하면 A, B, C고 어쩌고저쩌고 별 의미 없죠. 곱해볼게. 곱해도 A, B, C는 얼마? A 빼기 1, B 빼기 1, C 빼기 1, K 세제곱. 곱해도 안 풀려. 그죠? 더해도 풀리지 않고 곱해도 풀리지 않으면 이 순환식은 올바른 순환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환식이야. 올바른 순환식이려면 왼쪽 길이 더하고 오른쪽 길이 더하고 왼쪽 길이 곱하고 오른쪽 길이 곱했을 때 반드시 풀려야 돼. 그러면 얘는 올바른 순환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럼 형태를 바꾸려면 순환식끼리 두 개를 뺄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빼면 B에서 뭐를 빼면? C를 빼면 A 빼기 1에서 빼기 B 더하기 1의 K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지워지겠네.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 B 빼기 C는 얼마? A 빼기 B의 K가 돼요. 그럼 이제 안 적어도 돼. 순환식 구조니까 그거를 그대로 살리면 돼. B 빼기 C, A 빼기 B니까 아마 얘에서 얘 빼면 C 빼기 얼마는 A는 C, A, B 빼기 얼마? C의 K. 그 다음에 다시 누구? A에서 누구를 빼면? B를 빼면 C 빼기 A, B, C니까 C 빼기 A의 K. 이렇게 잡혀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보라색처럼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요? 순환식은 푸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변변 더하거나 곱했을 때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주어진 순환식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주어진 순환식을 더하거나 곱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변형을 해야 되고, 가공하는 방식은 뭐밖에 없냐면 두 개를 빼는 거. 두 개를 더하기도 할 수 있지. 두 개를 더할 수도 있지만 빼는 게 더 좋은 순환식의 형태가 나오지.
어떻게? B 빼기 C는 A 빼기 B.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다 곱할게요. 양변을 다 곱하면 왼쪽 변만 쭈르륵 다 곱하면 A 빼기 B에 B 빼기 C에 C 빼기 A가 되고 오른쪽 다 쭈르륵 곱하면 A 빼기 B에 B 빼기 C에 C 빼기 A에 K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A, B, C가 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거든? 서로 다른이니까 하나도 0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날릴 수 있어. 기꺼이. 그러니까 K 세제곱은 얼마고? 1이고. 그러면 K의 정체는 뭐예요? 그러면 K...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상관없죠? K의 정체는 뭐야? K는 얼마? 1이거나 얼마? 오메가죠?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즉 1 오메가 바 얘가 K의 정체겠지.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애들.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얼마? 문제에서 결국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6의 몇 제곱을 구하래? 세제곱. 근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얘는 그냥 누구의 세제곱과 똑같다? 5의 세제곱과 같다. 포인트는 뭐다? 순환식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순환식을 푸는 방식은 변변 더하거나 곱하는 것 뿐이니까 그게 먹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라? 순환식 구조가 되게끔 식을 변형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15번으로 갈게요. 이제 5, 6, 7, 3개 남았네. 5, 6, 7. 15번 근데 왠지 한 거 같죠? 이거 했죠? 지우세요. 이거 어디서 했지? 1번에서 했어요? 2번에서 했어요? 2번에서 했어요? 지우세요. 네. 16번 갑시다. 자, 일단 풀려고 노력해보세요. 16번. 우리가 세웠던 원칙에 의해서 조립조법부터 시도합시다. 조립제법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면 왜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집어넣어도 안 먹히거든. 그럼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뭐를 집어넣어 봤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노가다를 할 수는 있죠. 노가다를 할 수는 있어.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다 전개시켜서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써요? 그러면 0이 되는 성질을 써.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이라는 건 집어넣었을 때 다시 보세요.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5가 뭐가 되지? 0이 되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나눠볼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원래 0이라는 숫자는 나눌 수 없지만 다항식은 0이어도 상관이 없어. 나눌 수가 있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로 나눠볼게. 그럼 알파 곱하는 순간 뭐가 되죠?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 빼면 뭐가 돼? 빼기 2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빼기 5가 되네. 그래서 빼기 2 해볼게. 그럼 빼기 2 알파 제곱에 더하기 2 알파에 더하기 2가 되지. 그러면 알파 빼기 뭐가 남아요? 빼기 얼마? 빼기 2. 그러면 빼기 3이 남나? 그러면 얘를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식대로 다시 적어볼게요. 어떻게? 자,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제곱 더하기 몇 알파 빼기 5는 4알파 빼기 5는 알파 빼기 2에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에 더하기 알파 빼기 얼마? 3. 자, 얘가 힌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거랑 대칭성. 대칭성이 뭔데요? 그러면 알파한테 발생한 일은 누구한테도 발생하죠? 베타, 감마한테도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아까 다른 점은 힌트 여기까지만 줄게. 우리 얘가 뭐인 거 알고 있지? 얘 뭐예요? 생각해 봐주세요.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들어가는 식으로 식이 다시 정리가 되지? 왼쪽이 0으로 싹 다 날아가니까 뭐로 정리 정돈이 되죠? 다시 적을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넘기면 어떻게 돼? 3 빼기 알파를 뭐로 나누는 셈이죠? 알파 빼기 뭐로? 근데 이런 현상이 몇 번 반복돼? 3번. 근데 그 3개를 어떻게 해? 그러면 다시 곱할게. 얼마?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 감마 빼기 2분의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 3 빼기 감마가 됩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했죠? 얘 어떻게 하면 되죠? 맨 처음에 제시된 몇 제곱?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얘를 뭐로 잡으면 되지? fx로 잡아.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뭐일 거고 감마일 거고 이 식이 실제로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뭐일 거예요? 5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들을 이제 뭐로 바꿀 수 있죠? 얘 마이너스를 다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f 얼마? 2. 위에는 그대로 F3. 자, 비슷한 아이디어로 17번을 다시 시도해 봅시다. 조립제법 안 돼요. 그러면 조립제법이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바로 이용이 안 돼. 바로 이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근이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데 숫자 0은 나눌 수가 없어. 0을 어떻게 3으로 나눠? 근데 다항식은 나눌 수가 있어. 그게 포인트야. 자, 17번 머리를 써보세요. 16번과 동일한 아이디어로 그대로 접근할 겁니다. 조립제법은 안 먹혀. 아예 대놓고 안 먹히게 나왔죠. 힌트는 내가 칠판에 적어 놓을게. 힌트가 뭔데요? 그러면 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였고 0이었고 양변에 내가 오메가 빼기 1을 곱할 겁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에 f 오메가는 3 곱하기 얼마? 미안. 오메가 맞네. 자, 요게 힌트입니다. 응? 이거? 요거? 양변에 오메가 빼기 1, 오메가 빼기 1을 곱한 거야. 위에는 뭐냐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였어? 0이었겠지. 이게 뭐로 바뀌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우고 다시 보세요. 오메가 세제곱을 뭐로 바꿔볼 수는 있네. 일단 오메가 세제곱을 뭐로 바꿀 수는 있죠?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뭐로? 2로. 그러면 F 오메가는 뭐가 되지? 그럼 여기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얘를 일단 F 오메가로 남겨두고 아까처럼 뭐 할 건지 넘길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문제, 이 수식의 의미는 뭐예요? 세제곱을 무조건 몇 차로 다운시킬 수 있어? 1차. 차수 다운으로 갈 건지 선택해 보세요. 일단 오메가 제곱 빼기 A 오메가 더하기 B라고 해볼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길도 있다고 했죠? 어떤 길도 있어? F 오메가는 얼마? 오메가 더하기 2분의 얼마? 마이너스 3 얼마? 이쪽 길로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갖고 있을 거예요? 3개. 그러면 3개의 근 모두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 지금 내가 적어 놓은 요 성질을 만족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처럼 만약 접근하면 제가 몇 번 반복되는 거야? F 알파 3번 반복되겠지. 일단 파랑으로 가볼게. 앞에 노가다 해도 답은 나올 건데 아마. 왜냐면 3차가 무조건 떨어져서 노가다는 잠시 유보해봐봐. 그럼 이렇게 적어둘게. 오메가 더하기 2에 오메가 더하기 2를 x로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f의 x에 x 더하기 2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3x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그지? 아까 fx 몇 차였죠? fx 몇 차? 2차. 그러면 거기에 x 더하기 2 하면 몇 차? 3차. 맞죠? 근데 얘 무슨 근을 가진다라고 했죠? 3차인데?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결국 뭐지? 요거죠? 그러면 이렇게 혹시 다시 적을 수 있을까? fx에 얼마? x 더하기 2에 더하기 3x 빼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근데 fx를 봐.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x 곱하면 이 식의 최고창의 개수는 뭐가 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x3승 더하기 얼마? 노가다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노가다 해도 답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a 세제곱, 그러니까 fx 구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넘겨서 정리해 볼게. 넘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까랑, 아니, 이제 넘겨서 정리할 필요가 없지.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 x제곱 빼기 얼마? ax 더하기 b의 x 더하기 얼마는? 2 더하기 3x 빼기 얼마는? 3은 x3승 더하기 x 더하기 얼마? 1. 그러면 인수분해도 혹시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x3승 빼기 2x 더하기 4.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2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그치?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겼다고 칠게. 이게 돼? 1, 0, 마이너스 2, 4인데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겠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뭐로 인수분해 돼요? 밑에 다시 지웁시다. 넘겨서 싹 다 정리하면 fx의 얼마? x 더하기 2는 얼마? 요건데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x 더하기 2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뭐로 인수분해가 돼요? 2 날릴게. 그러니까 fx는 얼마? x제곱 빼기 2x 더하기 얼마? 2. 그러면 답 나오나요? 어떻게 푸는지 이해됐나요? 마지막 애들은 조금 기교적인 애들입니다. 기교적인 애들. 근데 그 전에 거 정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확실하게 알면 돼. 이해됐어요? 네, 마무리. 네. 조 앞에다 갖다 놔.